자, 안녕하세요. 투자가 카일입니다. 얼마 전에 위례 장지천 공원으로 산책을 갔다가 장지천을 건너서 송파 위례 리슈빌 그리고 호반 서밋 송파 2차까지 다녀왔습니다. 그 영상이 있어서 영상을 보면서 제가 코멘트를 해볼게요. 제 유튜브에 위례 관련 영상이 많이 있죠. 남위례의 전반적인 소개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위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송파 위례 리슈빌하고 호반 서밋 송파 2차에 대한 얘기만 해볼게요. 제가 위례로 이사 온 지 벌써 5년이 넘었는데요. 처음 이사 왔을 때는 트랜짓몰이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스타필드 이런 거 당연히 없었죠. 그냥 지금 장지천 공원 조성하는 것처럼 그냥 다 흙길, 다 공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살다 보니까 길이 정돈되고 상가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때 영상을 좀 더 찍어두지 못한 게 참 아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장지천 공원이 완성되기 전에 영상을 많이 찍어두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제 유튜브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영상이 또 괜찮은 게 쓸만한 영상들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가끔 방송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케이블에서도 연락이 오고요. 특히 MBC에서 연락이 와서 제 영상을 한 2번 정도 사용을 했죠. 한 번은 아침마당에서 재개발 투자에 대한 그런 방송이 있었는데요. 특히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제 유튜브 영상을 사용하고 저를 전문가로 해서 인터뷰까지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얼굴 공개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부끄러움 타니까요. 그래서 얼굴 공개하기 싫다고 해서 인터뷰는 무산된 적이 있고 제 영상은 투자가 카일 해가지고 MBC 아침마당에 나왔어요. 나름 그냥 혼자서 그냥 뿌듯해합니다. 다른 사람들 몰라도. 그리고 또 구해줘 홈즈에서 위례편을 찍을 때 또 PD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 유튜브 영상으로 구해줘 홈즈에서 좀 사용을 해도 되겠냐. 그래서 제가 당연히 괜찮다 그랬고요. 사용하시라 그랬고 다만 이제 방송하면서 자막으로 투자가 카일 유튜브 영상이라고 좀 설명을 드려라 라고 했는데 나오더라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위례에 살다 보니 위례에 정이 많습니다. 제가 위례로 이사 온 이유는 회사가 강남구 삼성동인데 근거리에 대규모 택지지구이기 때문인 거죠. 위례가. 그리고 개발되는 곳이므로 최소한 나중에 매도가 쉬울 것이고 시세 차익도 보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례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고 상당히 만족을 합니다. 집사람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그냥 좋아요. 저는 어렸을 때 살았던 데가 아주 어렸을 때는 영등포에도 살았고 그리고 아버님이 강남에 있는 청실 아파트, 지금은 레치 데미안 팰리스죠. 청실 아파트 분양을 받았었다 그래요. 그래서 청실 아파트 입주할 때 이사를 해서 살다가 이후에 역시 목동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목동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저도 드는 생각이 부동산으로 돈 좀 벌겠다고 해서 이사를 여러 번 하셨는데 이사 안 하시고 강남의 청실 아파트에 계속 사셨으면은 그게 정말 제일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버지가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 목동 아파트를 매도하고 목동에서 나오셨는데 보통 목동 사는 사람들이 교육 때문에 목동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도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되게 아쉬운 거예요. 그냥 목동 아파트 계속 가지고 있었어도 되게 좋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입지가 좋은 데 있는 아파트는 함부로 파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렸을 때 목동에 살면서 일기 신도시인 일산 분당 등이 생기는 걸 봤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친구들이 이사를 막 했어요. 가족들도 이사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신도시, 택지지구가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발전되는지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 목동에 이사했을 때 버스도 안 오고 지하철이 뭐예요. 지금은 5호선도 있고 9호선도 있고 그렇잖아요, 목동이. 제가 처음에 이사했을 때는 지하철 아예 없었고요. 버스도 타려고 그러면 1시간 기다려도 안 오고 아주 엉망이었죠. 그리고 학군도 안 좋다 그랬었고 병원도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사했을 때는 이대 목동병원이 그냥 없었고요. 근데 이제 하나씩 뭐가 채워지는 거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위례 처음 이사 와서 사람들이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 등에서 위례 관련해서 악평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이 안 좋다, 학군이 안 좋다, 편의시설 안 좋다, 주민 민도가 낮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은 또 그러는구나, 예전에 그 절차를 또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위례에 있는 많은 개발 계획들, 위례 신사선, 트램 이런 것들이 지연되면은 역시 또 그렇구나, 예전에 그 절차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역시나 살다 보면은 비포장 도로가 정돈이 되고 흙길에 아스팔트가 깔리고 트렌즈몰도 생기고 마트도 생기고 커피 전문점도 생기고 키즈 카페, 병원 등도 생깁니다. 이런 거 보는 게 저는 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교통 환경도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차 교통은 많이 좋아졌죠. 또 위례에는 호수공원이 2개가 있는데요. 아래쪽으로는 창국천 호수공원이 있고요. 처음에 제가 이사 왔을 때는 역시 그쪽도 조성이 안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쪽은 조성이 끝났죠. 그리고 위쪽으로는 장지천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이 장지천 호수공원 영상을 보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 장지천 호수공원의 위쪽으로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 클래스와 호반 서밋 송파 2차가 있습니다. 위례는 뭐 다 좋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개 단지가 향후 위례에서 가장 선호되는 대장 단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첫 번째, 입지예요. 위례 내에서 중앙에 있고 게다가 신축입니다. 위례 입지를 잠깐 살펴보면요, 성남 재개발이 있고요, 그리고 위례가 있고, 그리고 거여 마천 뉴타운이 있고, 하남 가밀 택지지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거 지역이 벨트처럼 연결되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호수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호수가 잘 보이는 호수들은 상당히 프리미엄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학군이에요. 송파 학군이고 대치 라이딩도 가능합니다. 대치 라이딩이 저는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을 하는데요. 주변에 형님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학원은 공부 잘하면 다 대치동으로 보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치동 학원을 쉽게 보낼 수 있을 정도의 거리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기 위례 같은 경우는 대치 라이딩이 뭐 아주 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능한 그 정도 거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도시가 그렇지만 처음에는 학군이 뭐 좋지는 않을 수 있어요. 신도시로 이사 오는 분들의 수준이, 이건 제 생각인데 그래도 다 평균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학군도 빠른 시간 내에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환경. 이게 제일 큰 장점인데요. 장지천이 있고요, 또 휴먼링이 있고, 조금 위로 가면은 올림픽 공원도 상당히 가깝게 갈 수가 있어요. 공원은 정말 많고 환경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번째, 편의시설입니다. 스타필드 가깝잖아요. 스타필드를 걸어서 금방 갈 수 있고요. 그리고 트랜짓몰도 그냥 트랜짓몰에 있는 아파트들인 거죠. 너무 가깝고, 그리고 위로는 월드타워도 가깝고요. 그리고 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인도어 골프 연습장이 큰 게 있잖아요. 밀리토피아 골프 연습장이 있고, 또 캐슬렉스라고 정규 18홀 골프장이 아주 가깝게 있죠. 저는 드라이버 거리가 많이 안 나가서 캐슬렉스 좋아하는데요. 또 남자분들은 캐슬렉스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캐슬렉스 좋아해요. 왜냐면 캐슬렉스 갔다가 내려와서 술 먹기가 좋아요. 회식하기가. 여기가 그냥 캐슬렉스 밑으로 내려가면 올림픽 공원이잖아요. 그쪽에서 그냥 저녁 먹고 다들 대리해서 가는 거죠. 멀리 가는 것보다 저는 그냥 가까운 데 있는 골프 연습장이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단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야, 이 이름을 딱 듣고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과연 이 이름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이게 몇 자예요? 이게 엄청 10자가 훨씬 넘는 것 같아요. 이름만 들어도 좀 제가 부끄러워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새 아파트들 이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짧은 이름을 좋아합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또 이런 이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겠죠, 길게. 세대는 한 500세대 정도고요. 평수가 거의 다 대형 평수로 다 돼 있어요. 한 40평대, 뭐 39평, 뭐 40평도 좀 넘는 이런 대형 평수로만 구성이 돼 있고, 주차 대수도 1.85대로 아주 넉넉합니다. 자, 그 옆에 호반 서밋 송파 2차입니다. 여기도 이름이 호갱노노에서는 좀 더 길게 나와 있어서 좀 불안하긴 해요. 하지만 네이버에서는 그냥 호반 서밋 송파 2차, 이 정도 이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가 세대수가 약간 더 많습니다. 700세대고 역시 다 대형 평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 대수는 세대당 2.45대, 아주 넉넉하네요. 두 단지 다 살기에 너무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투자로도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매 제한이에요. 리슈빌은 전매 제한 4년이었고요. 그리고 호반 서밋 송파는 전매 제한 8년이었어요. 이게 왜 그런지는 몰라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하지만 이 두 단지가 분양할 때 전매 제한 기간이 달랐어요. 리슈빌이 먼저 분양을 했고 전매 제한이 더 짧으니까요, 매매가 가능한 시기가 더 빨리 올 겁니다. 아마 이게 한 2023년 뭐 이 정도 23년 24년 이 정도면 아마 전매 제한이 풀릴 거고요. 호반 서밋 송파 2차는 좀 더 오래 기다려야 될 거예요. 두 단지 다 지금이 입주 기간이라서 전월세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얻을 수가 있고요. 대략 뭐 보니까 전세 한 뭐 10억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단지 다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 가격보다 더 상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지들입니다. 하지만 두 단지 다 전매 제한이 풀리면은 가격이 꽤 비싸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왜냐하면 위례의 동일 평형 아파트들이 이미 비싸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평수가 다 대형 평수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런 가격이 꽤 비싼 대형 평수 아파트들은 단순 투자로만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단순합니다. 실거주 겸 장기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기 투자로는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단순 투자 목적으로는 가격이 보다 저렴한 중소형 평수가 투자에는 좀 더 수월한 면이 있어요.
물론 중소형 평수가 너무 오르고 대형이 안 올라서 대형이 투자 메리트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형보다 중소형이 투자에 유리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세금을 생각했을 때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그리고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이런 게 아무래도 중소형 평수가 가격이 더 싸니까 부담이 덜 될 것이고요. 또 집을 수리한다고 해도 뭐 도배, 장판, 뭐 마루, 싱크대 이런 게 다 평수 대비해서 따라가잖아요. 평수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보유하는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거주 겸 장기 투자 목적으로는 좀 넉넉하게 중대형 평수에 거주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고요. 거주를 생각 안 하고 투자만을 봤을 때는 좀 더 가벼운 중소형 평형으로 노리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찾는 사람이 중소형 평수가 더 많고 매매도 더 수월하게 되잖아요. 자, 제가 처음에 윌에 들어왔을 때 생각했던 게 여기는 너무 투자하기에 안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많이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그 점에서 윌에는 완벽히 만족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죠. 강남 잠실하고 가깝고요.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잡혀 있고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아파트 평균 가격 상승폭보다 더 높게 상승을 하고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도 평균 하락폭보다는 적게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개발 계획이 많으니까 개발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매매가 수월해요. 매매가 수월하다는 게 환금성이 높다는 거고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환금성이 높다는 거는 아주 큰 장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선택을 하고 살다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살기에. 지금도 그래서 사람들이 미래 투자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는 그냥 하라 그래요. 실거주 겸 투자는 그냥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꽤 오랜 기간 미래는 투자하기도 괜찮고 실거주하기도 모두 괜찮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미래만 좋다는 건 아니에요. 미래처럼 서울에 혹은 서울 인근에 여러 개발 계획이 있는 좋은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좋은 지역 이런 데로 가도 좋아요. 하지만 그런 지역은 이미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뭔가 좀 부족하지만 앞으로 좋아질 게 확실할 지역, 그런 지역을 선택을 하면은 안전한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이상 오늘은 북일의 장지천을 조망하는 두 개의 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